안녕하세요. 노후산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결혼한 자식이 집에 온다고 하면 마음이 먼저 움직이죠. 뭘 해줘야 할지,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 기대 반, 준비 반으로 분주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식이 다녀간 뒤에는 기쁘고 흐뭇한 마음만큼 어딘가 조금 허전하고 피곤한 마음도 따라옵니다. 왜일까요? 좋아서 해놓고, 보고 싶어서 기다려놓고, 왜 마음 한쪽이 뻐근해지는 걸까요? 오늘 노후산책에서는 그 말 못했던 감정들, 결혼한 자녀가 집에 오면 괜히 불편해지는 이유에 대해 부모의 입장에서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나만 그런가 싶은 생각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마음을 대신해 줄 말들이 하나쯤은 꼭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1. 가족 방문이 아닌 손님 방문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결혼한 자식이 온다고 하면 마음이 바빠집니다. 뭘 해줘야 할지부터 떠오르죠. 좋은 반찬, 깨끗한 이불, 손주 간식까지. 하루 이틀 전부터 장을 보고 반찬을 해두고 집안 정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쁜 것과는 별개로 한쪽에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그건 기쁨만은 아니에요. 어느새 살짝 긴장되고 어쩐지 피곤해지는 느낌이 함께 찾아오곤 하죠. 자식이 집에 오는 건 반갑지만 그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오는 순간 그 방문은 더 이상 편한 방문이 아닙니다. 아들이 혼자 왔을 땐 냉장고 문도 마음대로 열고 주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꺼내주며 네 좋아하는 멸치볶음 해놨다. 이런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까지 함께 오면 주방 쓰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저 반찬 하나 꺼내는 일조차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의식하게 됩니다. 예전엔 마음 편히 앉아서 수다를 떨고 밤늦게까지 TV도 같이 보곤 했는데 이제는 지켜야 할 선 같은 게 생긴 느낌이 들어요. 사실 며느리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위가 싫은 것도 아닌데요. 그저 이젠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두 집이 한 공간에 머무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은근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욕실 수건을 새로 꺼내고 주방 행주도 더 자주 바꾸게 되고 아무 때나 입고 있던 낡은 티셔츠조차 괜히 눈에 거슬리는 것 같아 입기를 망설이게 되죠. 며느리 앞에선 그냥 편하게 있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예전처럼 헝클어진 머리로 돌아다니기도 좀 그렇고. 우리 집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 묘한 감정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식사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껏 만든 밥상인데 괜히 짜다고 할까, 입에 안 맞는다고 할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쌓이다 보면 다음 방문 땐 괜히 준비가 더 조심스러워지고 내가 해준 음식 앞에서 맛있다는 말을 듣고도 진심일까 싶어 혼자 괜히 기분이 묘해지기도 하죠. 그냥 평소처럼 했는데 사위가 저는 짜게 못 먹어서요 하는데 나중엔 된장찌개 하나 끓이기도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자식과 며느리, 사위가 함께 오는 순간 우리의 일상 리듬도 함께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잠자는 시간, TV 소리 크기, 식사 시간, 심지어 욕실 들어가는 순서까지 모든 것이 우리 방식과 달라지죠. 그때마다 아, 이게 예전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름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자꾸만 우리 쪽을 줄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우리가 자식을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자식이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 다른 집의 가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른 집이 잠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반갑지만 동시에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불편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 그 감정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2. 잘해주고 싶은데 조심스러워지는 관계의 변화. 결혼한 자식이 집에 올 때 부모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잘해주고 싶다. 오랜만에 오는 자식 그리고 그 가족에게 좋은 인상 남기고 싶고 편안하게 있다 가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클수록 더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내가 한 말이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내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을까 생각이 자꾸 많아지죠. 예전엔 아들에게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머리는 왜 이렇게 잘랐어? 이런 말도 웃으며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옆에 며느리가 있으면 그런 말 한마디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딸에게
밥 좀 챙겨 먹어라. 애 너무 학원 많이 보내는 거 아니야? 예전엔 그냥 잔소리였던 말도 사위가 있는 자리에서는 조심스러워집니다. 심지어 우리 자식한테 한 말인데도 배우자가 듣고 있을까봐 그 반응이 걱정돼서 말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지 우리가 조심스러운 성격이라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선 이걸 역할의 재조정 또는 관계의 재설정이라고 부릅니다. 한때는 자식과 내가 일일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그 자식이 또 다른 가정의 중심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내 말이 곧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자식도 스스로의 기준과 방식이 있는 어른이 되었고 우린 그 기준을 함께 존중해야 하는 위치가 된 거죠. 그 변화가 때론 섭섭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툭툭 던지던 말에 그건 저희 방식이에요. 우린 그렇게 안 해요. 이런 대답이 돌아오면 뭔가 선이 생긴 느낌이 들기도 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예전보다 훨씬 많은 생각이 따라붙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과 실수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자꾸 부딪히는 거죠. 며느리랑 사이 나쁜 건 아닌데요. 괜히 말을 섞다 보면 오해가 생길까봐 조용히 있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 자식조차 중간에서 불편할까봐 우리가 먼저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아들 앞에서도 며느리가 같이 있으면 말이 줄어들어요. 괜히 둘 사이에 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쪽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또 어떤 날은 그저 따뜻하게 보낸 한마디에 사위나 며느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 보고 앞으론 정말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박혀버립니다. 그렇게 마음은 여전히 정으로 가득한데 표현은 점점 줄어들고 말 대신 침묵이 많아지는 관계가 되어갑니다.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괜히 내가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구식이 된 건 아닐까? 혼자 속으로 자책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감정은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여전히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단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과거와는 달라졌을 뿐이에요. 사실 이 시기의 부모는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늘 균형을 잡습니다. 하나는 예전처럼 품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독립된 가정을 가진 어른으로 서로 존중하며 거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자꾸 말을 고르고 행동을 조절하고 표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온다고 해서 기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신경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성숙하게 관계를 관리하려 애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애씀 속엔 여전히 잘해주고 싶은 마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우리가 먼저 더 다가가고 싶은 그런 조심스러운 사랑이 숨어 있는 거죠. 3. 반가움 뒤에 남는 피로와 외로움, 부모의 회복되지 않는 감정들. 결혼한 자식이 집에 다녀간 날. 문이 닫히고 나면 집안엔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부엌 싱크대엔 먹다 남은 반찬 그릇, 거실 소파엔 손주들이 흘리고 간 과자 부스러기, 침구 위엔 누군가 자고 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걸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처음엔 그냥 피곤함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허전해지고 괜히 가슴 안이 쓸쓸해집니다. 사실 자식이 오기 전부터 우리는 꽤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를 합니다. 반찬은 며칠 전부터 미리 해두고 냉장고 정리하고 침대 시트 바꾸고 손주 간식도 몇 개 사다 놓고 몸도 마음도 그 방문 하나에 맞춰 온통 바쁘게 움직였죠. 그렇게 손님 아닌 손님을 맞이하고 정성을 다해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간 뒤엔 드디어 쉴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쉴 틈 없이 감정이 밀려오는 날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피로감입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죠. 그건 단순한 살림의 피곤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간 동안 말도 표정도 행동도 한 걸음씩 조심하며 보냈기 때문이에요. 말 한마디가 혹시 오해로 남지 않을까? 밥은 괜찮았을까? 며느리는 불편하지 않았을까? 사위가 눈치 보진 않았을까? 그렇게 하루 종일 마음을 써온 우리는 자식이 간 뒤에도 계속 그 감정을 혼자 정리하느라 지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는 건 허전함이에요. 집이 조용해지고 방이 다시 비워지면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우린 그냥 다녀가면 그걸로 끝인 걸까? 나는 이렇게 마음을 썼는데 그건 그냥 당연한 일로 지나간 건 아닐까? 심지어
앞으론 좀 덜 신경 써야지 하면서도 또 온다고 하면 똑같이 준비하게 될 걸 스스로도 알죠. 그래서 더 허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감정을 겪는 건 당신만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다녀간 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 간 다음엔 꼭 며칠을 쉬어야 해요. 몸도 마음도 다 풀린 느낌이에요. 딸이 왔다 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 했나 싶더라고요. 이건 단지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서적 에너지의 소진, 다시 말해 감정 노동에 가까운 피로감입니다. 사실 자식이 머무는 동안 우린 쉰 게 아닙니다. 계속 신경을 써온 시간이었고 그 신경이 너무 깊어질수록 정작 우리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식이 떠난 뒤 이제서야 조용한 거실에 앉아 처음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때 밀려오는 감정이 피곤함과 함께 오는 쓸쓸함입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괜히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손주가 다녀간 자리에 떨어진 인형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왜 그렇게 울컥하던지요. 그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비워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식과 손주가 다녀간 자리에서 우린 묘한 거리감을 느낍니다. 분명 내 자식이고 내 손주인데도 함께 있는 동안 자꾸 조심해야 했던 그 시간들 때문에 왠지 모르게 예전 같지 않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게 가장 슬픈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낯설어진 것 같고, 우린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스쳐가는 공간이 된 것 같은 그 서운한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을 꼭 감춰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마음을 느끼는 당신은 지금도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가족을 위해 여전히 마음을 내어주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피로와 허전함, 섭섭함과 외로움은 당연한 감정이라는 걸, 절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이전과는 다른 거리감이 생깁니다. 가까이 있어도 조심스럽고 좋아도 말은 아끼게 되고 보고 싶으면서도 막상 오면 내가 긴장하게 되는 그 마음. 그건 부모의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조심스러워진 것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하진 않아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만큼 외로움과 피로도 함께 느끼게 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죠.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마음을 잠시라도 쉬게 해주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보다 소중하니까요. 지금까지 노후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